안녕하세요. 권중강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뉴스를 보시니까 아시겠죠? 성남동 대장동 그 불법 그 대형 사건, 그 사건이 자꾸 터져납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전과사범, 그리고 여배우의 스캔들, 형수한테 쌍욕, 형님을 강제로 입원, 뭐 등등의 조폭들과 뭐 연루. 나 세상에 살다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난 처음 봤습니다. 아, 이 문통이 한 이후에 대통령이 가치가 가격이 떨어져서 너나 나나 다 대통령 나가려고 대통령 자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대통령은 참 모범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실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요. 대통령은 그저 머릿수만 많이 잡으면 그냥 되는 것 같은, 웃기지도 못하는, 이게 민주주의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세계에 이런 그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그래도 뭐 자기는 뭐 죄 없다 오리발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딱하다 딱해. 야당은 야당대로 싸움만 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그렇고, 아이, 도대체 대통령인지 정치인들인지 뭔지 다 그냥 전부 그냥 한번 개혁을 해서 그냥 싹 바꿨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그건 그렇고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할까? 문통의 시정연설이 있죠. 내년에 예산안을 좀 통과해달라. 그래서 국회에 나가서 이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5일이 죠. 며칠 됐죠. 근데 그걸 유심히 보고 또 여러 가지 언론기관도 보고 이렇게 하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통의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나름대로 다 판단하시고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문통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은 매번 빠지지 않았어요. 뭐 가서 할 때마다 뭐 경제 좋아지고 있다, 모든 게 옛날보다 나아졌다, 맨날 그렇게 가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 뻥만 쳤는데 이번에도 가서 아주 자기 자랑, 자기 잘한다고 하는 것만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언론에 나와 있는 것부터 내가 좀 가지고 말씀드리고 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통의 지금 현재 시정연설 끝나고 저 국회를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국회 나올 때 그 시정연설 끝나고 이렇게 저 의원석으로 이렇게 한 3분의 1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어놓고 연설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마스크가 없는 거야. 예? 그 의원들이 이제 서서 이제 기립해가지고 서서 이제 이렇게 뭐 인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마스크를 가져와서 쓰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런 걸 제가 보고 연설 끝나고 내려갈 적에 마스크도 안 쓰고 내려가나 이렇게 했더니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금 하여튼 헷갈리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준비성이. 지금 이게 국회에 그 국회
그 본회의장이죠. 연설할 때 있던 장면을 찍습니다. 옆에 사진이 그 화면에 나오고 여기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성과 띄운 문 대통령, 시정연설, 방역, 민생, 경제에 집중. 그러면 경제는 다 망해놓고 뭐 경제 아주 소죽두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경제 용어도 아니고 세상에 미친 같은 그 용어를 어서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저기 소상공인들이 저기 어렵게 된 것만 아닙니까? 그 최저임금제 올리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투기 거론 안에 부동산 투기 개혁 권력기관 개혁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다 이겁니다. 대선 전 진영 갈등 우려. 대선 전에서는 서로 후보끼리 그 갈등을 우려했다고 하지 않고 민주당, 문통례당, 민주당에 있는 후보들이나 잘 정리하셔. 예? 아니 정과사범 그리고 온갖 성남시에 연루됐다고 이렇게 하고 보는데 눈이 없어? 귀가 없어요? 안 들려? 아이고 뭘 우려. 위기 극복 정부 규명하며 성과 알리기. 성과가 뭐 있는지 모르겠어. 글쎄 난 그건 도대체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성과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딱 그냥 까놓고 얘기합니다. 성과 있어요? 윈스턴 처칠 인용하기도 처칠의 이름도 못 가요. 그 처칠은 왜 들먹거려? 처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위기 극복 정부로 규정하고 6개월가량 남은 임기를 일심 회복하여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 회복,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것은요, 그냥 임기 내내, 뭐, 5년까지 지금 오는데, 지금까지 개 똑같은 얘기예요.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남이 듣거나 말거나, 국민이 알거나 말거나,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모르죠. 문바들은 그냥, 와, 잘한다, 좋아졌다, 뭐 이럴지 모르지.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 정부가 위기를 넘겨오며 이뤄낸 성과의 연설물 상당 부분을 할애해 눈길을 끌었다. 성과를 연설물 중에 거의 3분의 2는 그렇게 성과 좋아졌다, 잘했다, 뭐했다. 다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이나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 등 정치권에 직결되는 이슈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권력기관 개혁 언급 자제, 부동산도 민생과제로 원론적 언급. 올해로 5년 연속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올해 연설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에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시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며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고 작년에는 국민 여망이 담긴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공수처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그 여당들 그 쫄딱이 당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공수처 했잖아요. 지금 공수처 지금 만들었고 그 많은 그 인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한 거 있어요? 예? 서울 교육감에 대한 문제 있는 것도 그것도 거기가 접수돼서 조사를 쳐다 그냥 그만. 전부 그만해. 그래놓고 손준성이 그 고발 사주 윤석열 그 검찰총장님이 했다는 거, 그 김우기 그 의원하고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무슨 이권한다 뭐 했다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공수처가 필요가 없어. 검사들한테 맡기면 돼. 여당이 개입을 안 하면 된다니까요.
정부가 개입을 안 하면 돼. 검사들 보고 정확히 검찰들은 정치 중립 아니에요. 정치 중립에서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개입을 안 하면 돼. 지금 검찰들이 정권의 눈치 보고 수사를 빌비 하잖아요. 성남권 지금 수사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해요? 그러나 연설에는 검찰과 공수는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포함하여 전체 권력기관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사라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휘발성이 강한 이슈를 건드려 대통령이 정치 중립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지나친 해석이에요. 아니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여당 후보 예? 온통 그냥 문제는 그냥 온통 저기 치부가 다 드러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초고속 성장을 해온 이면에는 그늘도 많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지 개혁가자라고 언급했다. 먼저 LH 그 부정사건, 부정 땅 매입 사건, LH 사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우물쭈물 했잖아요. 여당 의원들 뭐 출당시킨다고 뭐 12명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한두 명 하고 그냥 자빠졌잖아요. 그냥. 야당에선 그래도 유리수 의원이 국회의원 조건 던지고 나갔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뭐 땅 선거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문제는 아버지고 출가 위원인데 윤식 의원이 사실 지켜주고 한 게 없잖아요. 뭘 부동산 문제 이거 LH 사건 왜 빨리 종결 안 돼 이거. 물론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일정 부분 반성의 뜻을 담은 언급이긴 하지만 과거 발언과 비교하면 그 수위는 상당히 약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비리 사태를 언급하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죽비를 맞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니 뭘 무슨 심판을 받아? 심판받기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뭐 여당 의원들도 해결 안 됐고 뭐 법적으로도 해결 안 되는데 이에 비해 이번 연설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짧게만 언급했다. 여기에는 지난 5월처럼 부동산 비리에 대해 언급할 경우 최근 대선 전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연결되며 어떤 해석을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대한 정치 이슈에 거리를 둔 채 방역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설의 큰 틀이었던 셈이다. 방역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지금 방역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 잡았습니까? 정부 국민 성과 강조하며 임기 말 국정 동력 살리기 집중.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이제까지 정부와 국민이 거둔 성과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의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뭘 빨리 회복해요? 경제는 지금도 앙그리망그러져 있는데 아유 참.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등의 평가를 했다. 수출은 기업들이 하는 거지. 문통이 합니까? 이 정부가 했어? 이 정부가 뭐 했어? 예? 삼성 총수 이재용이 갖다 잡아놓고 말이지. 그냥 외국에서 난리치고 뭐니까 가석방 시켜가지고. 또 경제 회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외계층 지원에 주력했다며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잘했냐고. 해운업에 대해서도 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고 K 되게 좋아하는구만. K방역부. 거기 K가 왜 들어가? K조선.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이 사업에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고 자평했다.
최근 오징어 게임 열풍 속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격려했고 누리호 발사를 두고도 성공했다고 규정했다. 좋아하네. 누리호가 올라가다가 7,000km 있는 데서 거기서 불이 꺼져가서 실패했는데 그쪽에 만약 성공했으면 난리가 났을 뻔할 거야. 그거 뭐 임기 내에서 뭐 그거 하나 제대로 했다고 뭐 이거 난리일 거야. 실패했는데 근데 그것도 성공했대. 하여튼 이 문통은 모두 다 좋아졌대. 모두가 성공했대. 한계 나타낼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는데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성과에 대해 지나치게 자화자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자화자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야. 자화자찬이 뭐 나올 수야 나왔지. 맨날 말만 없는 자화자찬이지. 자화자찬 내로남불. 결론적으로 그것밖에 더 있어요. 여기에는 임기 말 국정 동력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길어지며 국민들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윤건영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성향 의원 70여 명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정성과 성과 알리기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제는 재편이라고 하잖아요. 가제는 재편, 개편, 가제는 개편, 가제도 겨당기고 개도 겨당긴다. 그래서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런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진 거지. 이 같은 생각은 문 대통령이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건주의자는 기회 속에 위기를 본다고 했다. 우리 국민도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 아니 뭐가 도약이 됐어. 도약이 되긴. 나 참나. 아니 아무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그래도 똑부러지게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잘한 거, 도약한 거를 내놔보라니까. 내놔보세요. 내놔봐.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뭘 위기 극복해? 위기 극복이. 나는요. 이번에 그 시정연설,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나올 줄 알았죠. 내년에 임기 말이니까 나와서 거의 다 종합평가를 하는 식으로 한 거죠, 이제.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탈원전 한다고 해서 원자력 그냥 다 망가뜨려. 그리고 태양광 한다고 해서 산 까고 호수 이런 데다가 태양광판 깔았어. 저 다음 정부에서 저거 이제 그 폐기물 처리하려면 돈 또 수천억 들어갈 겁니다. 수천억. 이래저래 돈 가지고. 전기 생산도 별로 안 되는데 말이지.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소득주저 성장한다 그러는데 성장이 있어야 소득이 있는 거지. 소득만 다 들고 먹으면 성장 되겠냐고. 기업주가 다 망해가는데. 동네 24시 마트도요. 24시 마트도 지금 부인들 남편이 교대로 그냥 해. 전에는 알바계도 한두 명씩 두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팔아서 저기다 이득금이 주는 알바생한테 가는 게 돈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하냐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초 경제, 기초 소상공인들이 망하게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기업이 수출 잘 되는 건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정부가 보태준 거 있어요?
거기서 세금만 뜯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금 현재 세금을 기업들 세금을 좀 낮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업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귀족 노조 민주청에 있는 귀족 노조들은 기업들한테 그냥 무조건 그냥 뜯어먹으려고 하잖아요. 기업이 주거나 말거나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외국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서 기업하는 기업들이 수천 개라는 거 아닙니까? 예, 외국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문통의 이번에 그 시정연설에서는요, 이건 국민들을 그냥 우습게 보고, 국민들을 개돼지를 보고, 그냥 자기가 그냥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만 그냥 뻥만 치는 거예요, 뻥. 아이고, 사람이 임기 끝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냥 왕성왕성 더 덤벼들 텐데, 저 양성 가서 조용히 살겠어요. 물론 양성 가기 전에 저 서울 큰 집으로, 예, 큰 집으로 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국립호텔로 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할 일이고요. 이번에 그 시정연설에서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성남시 대장동의 그 택지 개발 비리, 그거에 대해서 검찰들에 강하게 한번 조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성남 대장동 비리. 그 다음에 백현동 거기 또 아파트 뒤에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뒤에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을 이렇게 깎았어. 그래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여기다 산 옆에다가 이게 그 무너지지 말라고 왜 축대나 싸잖아요. 이제 콘크리트 옹벽이 50m라는 거야, 이게 50m. 여러분들 50m가 얼마입니까? 50m. 100m 절반이 50m 아니에요. 11층 정도 높이까지 옹벽이 되는 거야, 이게 옹벽. 그러면요, 이 옹벽이 이제 이렇게 울타리 같이 딱 쳤잖아요. 이제 그 이렇게 산을 절개해서 깎아내고 여기 옹벽 치고 아파트 지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그 건축법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50m씩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산은 산에도 밑에만 좀 이렇게 한 2m 정도 이렇게 하는 거는 몰라요. 테두리로다가. 그리고 또 밑에다 옆에다 하수도 만들고 그 옆에다 아파트 짓고 이렇게 50m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압과 토압에 밀리면 이 옹벽이 그냥 무너지거든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 전에 내가 현대에 있을 적에요. 저 시흥에 그 서울대학교 들어가는데 상가라는 지은 게 있어요. 상가. 근데 지하실을 이제 지하실을 만들었는데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 날 비가 왔는데 이 그 거푸집이라고 여러분들 옹벽을 치려면 양쪽에 그 옛날엔 나무 화판 가다옥고라고 그래가지고 그 화판으로 그 왁구를 이렇게 쳐가지고 콘크리트 쳐가지고 이제 그 스라브도 이제 그 철근 넣어서 콘크리트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양성되기 전에 이거 한 4, 5일을 놔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이 화판이 전부 있는 거예요. 뒤로 있고 스라브도 있고 이거예요.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가 좀 깊어가지고 그 위에서 서울대교인데 위에 있는 데서 물이 밀려가지고 이게 물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요, 배가 뜨듯이 이 거푸집하고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뜬 게 아니고 이게 옆으로 삐딱하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난 처음 알았습니다. 이 수압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지하실에는 그 쳐 있는 그 공굴이 쳐 있는 그것이 이렇게 삐딱하게 넘어갔다니까요. 여기. 나는요, 그래서 그 다 깨내고 다 전부 다 퍼내고 다 뭐고 하고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토합이요, 이 공벽을 이 산을 절개해가지고 파내고 산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산을 이렇게 절개해서 파내고 여기다 옹벽을 친 거예요. 옹벽. 이 옹벽의 높이가 50m. 옹벽을. 이게 백현동에 했다는 겁니다. 여기 3천 몇백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건데요. 대장동 이거 앞으로 내가 볼 땐 지금 언론들 자꾸 저 잘 보도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어디가 또 무슨 사건 나고 어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놓고 지금도 이 성남시 저기 저 이재명 그 여당 그 후보는요. 자기는 결정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임명한 것도 아니 시장이 임명 안 하면 부시장이 임명합니까? 그 직원을 임명한 것도 그 해내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기억이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해? 대통령은 수만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대통령은 되겠어요? 기억도 없다는데 사람이 그냥 국민한테 죽을 죄를 줬습니다. 제가 그 건축했는데 전문가가 아니어서 얘기 보고받고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당 이득을 제한 뭐 8천억인가 이득 일정가 되는 거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시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 자기는 모른대요. 몰라. 나 결정한 바가 없대. 그럼 누가 해요? 아니 시장이 시에서는 최고의 행정 결재자야. 성남시 안에 산하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어. 이 개발공사의 간부들은 임명을 시장이 임명을 해. 그리고 여기 모든 관계 규정은 시에서 만든 거예요. 시의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환수시키는 초과 이득이 될 때는 환수시키는 조항이 있어. 근데 먼저 그걸 저기 직원들이 보고하고 뭘 때는 있었어. 근데 그걸 그 다음에 어느 틈에 이 개발 조항을 싹 뽑아버렸어. 초과 환수시키는 그 조항, 그 규정문을 빼버렸어.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 초과 이득을 한 거예요. 여기. 뭐 화천대유인가 화천 뭐 저기 대장인가 뭐 그쪽에서 수천억씩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거가 지금 국민들의 지금 가슴으로 앞서 속상얘기가 하고 젊은이들이 일을 할 맛이 없게끔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그 큰 사건에선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습니까? 예? 이런 데 나온 대통령 후보 대통령 돼도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도 이 문바들이 지지가 세가지고 25% 30% 이재명의 지지파가 나와. 아마 이재명이가 공산당한다 해도 아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저 보수 우파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 사람들하고 당당하게 대결해서 싸울 수 있는 불효자 같이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야당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11월 5일날 결정한다는데요.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누구 아는 사람들 얘기 듣고 거기 그냥 그냥 뭐 내가 그냥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라 완전히 망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배가 바다에 침몰된 것 같이 됐을 때는요, 그 배를 끌어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그 끌어올려도 금세 사용을 못합니다. 그거 다 엔진 다 뜯어버리고 다 저기 보수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바다 깊이 침몰되기라고 지금 현재 하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진짜 소신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잘못하고 뭐고 해도 잘했다고 덮어나가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이 여당 후보들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 진영 논리로 가시면 안 되고 지역 논리, 선후배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고향 따져도 안 돼요.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그 국회 시정연설을 제가 보면서요. 야, 마지막 끝까지도 그냥 잘한다, 잘한다. 그냥 자기만 그냥 잘한다고, 잘 돼간다고, 희망이 있다, 뭐 있다. 아,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의 탈을 쓰고, 잘못한 건 모르는 건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가? 하여튼, 이번에 문통의 시정연설, 국회 시정연설은 정말 유감입니다. 정말 속이 더 끓어올라요. 확 끓어올라요. 그 문바들한테는 뭐 아무 개래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난 참 그 사람들도 문바 있는 사람들도 난 그 참 그 정신 상태를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아, 사람이 살면서 보면은 내 가정에 자녀가 몇 명 있으면 어느 자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 친구들이 있으면 어느 친구가 잘하고 어떤 일든지 참 건전하고 정도가 그렇게 가는지 알잖아요. 예? 회사면 회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상당히 옳게 정도를 가고 똑바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전애들은 말이죠. 그냥 성남시를 다 말아먹든지, 뭐 몰라, 나라를 팔아먹어도 또 잘한다고 할지도 모르지. 이걸 어떡하냐고, 이걸. 이 나라 정말 이거 우리나라 국민성 개조로 해야 되는데요.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시민들이 그냥 똑바로 된 그냥 군 장군이 있으면 그냥 장군이 그냥 박 대통령 같이 그냥 밀고 나와가지고 그냥 확 잡아들려가지고 그냥 못된 놈들 그냥 싹 잡아버리고 말이지. 그냥 범죄인들 싹 잡아들고 말이지. 그냥 정치인도 그냥 잘못된 놈들 싹 잡아놓고 그냥. 그래서 그냥 어떤 기틀을 잡아가지고 우리 젊은 자라는 젊은 사람들이 야, 똑바로 살아야지, 안 되겠다. 요행을 바라고 부정을 일삼고 이런 생각을 다 버리게끔 하는 인간 개조가 되어야 됩니다.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인간 개조의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되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잘 돼야 할 텐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잘 돼야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문통의 시정연설, 내년에 예산을 통과해달라고 하는 시정연설을 곁들여서 한 연설은 천만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나 이런 거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내가 이 결과를 보니까 이거 잘못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에휴, 얼른 그냥 하루가 이틀 3일씩 막 그냥 가서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끝내야 돼. 근데 이거 갈수록 태산이라고 이거 절벽 아니에요. 여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세상에 그 도덕적으로 그동안의 업무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변명하고 그 거짓말하고 그 말로 그냥 농간 부리고 하는, 야, 그런 사람밖에 없나? 그런 사람을 내세우고 하는 이 시대를 원망해야 됩니까? 국민을 원망해야 됩니까? 정치인을 원망해야 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아유, 문재인, 난 얘기도 하기 싫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 오늘 방송은 문통의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심찬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즐겁고 만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준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